이게 이제 맞네요. 자, 보겠습니다. 5조 포지 사항을 보면요. 농수산물에 대해서 다 하고, 가공품 다 하고, 국내 가공은 제외하지만 원료는 다 합니다. 그래서 원료에 대해서 98%란 어떤 가공품 원료를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 건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달 건지, 메이드 인 USA를 달든지 98%는 기준이 이제 구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든지 원산지 간시법 강의할 때도 5회하고 6회 강의를 들어보면 있습니다. 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래 한계가 98%면은 원료가 이상이 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전부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한계가 이런 게 아니고 두 개가 되더라고요. 두 개가 합해가지고 98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55면은 다른 게 43이면 되죠. 맞나? 98. 예. 이 기준이면 얘는 1순위고 2순위까지 해야 되니까 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주고 얘는 메이드 인 USA를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춧가루가 또 있어요. 이런 기준인데 보니까 나머지 이제 시행령 1번 있고 2번 있고 3번은 뭡니까?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그러면은 3가지까지 적으라는 거죠. 3순위까지 적으라는 거죠. 맞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김치입니다. 김치는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문제입니다. 고춧가루는 김치를 할 때 고춧가루는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고춧가루가 있으면 고춧가루 배율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원료 배율하고 그리고 고춧가루 배율하고 별도로 2순위까지 그리고 고춧가루 배율까지 다 적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배추는 수입을 별로 안 하지만 고춧가루는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산지 위장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시행령입니다.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서니까 나중에 할 건데 일단 들어갔다 생각하십시다. 일단 자, 그러고 나서 자, 이 시행령까지 들어갔으니까 또 시행령이 5조에 따라가 시행령이 뭐겠습니까? 보시라 이거죠. 시행령이 뭡니까? 자, 금방 말대로 원료에 대한 배율이 나왔습니다. 98%라는 거. 또 하나 놓은 게 뭡니까? 시행령 안에 9호인가 보면은요, 포시 대상이 있습니다. 12가지가 있습니다. 고등어부터 조피불락 하는 거 12개. 넙치, 조피불락, 참돔 161페이지입니다. 이게 12가지입니다. 12가지 하고, 그 다음 수산자원관리법에 태계 11가지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17년도 나왔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1차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토로. 작년에 나왔을 겁니다.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1페이지입니다. 넙치, 조피불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맹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입니다. 맹태 안에 항태, 북어, 말란 것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3회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차도 놓고 2차도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자, 가토로 대상입니다. 이렇게 물어본 게요. 가토로가 얼마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항태찜입니다. 그리고 연포땅입니다. 연포가 낙지입니다. 낙지. 그 다음에 오징어 숙회입니다. 그 다음에 대게입니다. 대게찜, 꽁치구이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개입니까? 6개 낸 중에서 원산지 포시 대상 12가지를 찾아가지고 가토를 때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미꾸라지 있죠? 우리 미꾸라지 있나? 미꾸라지 빠졌나? 예, 미꾸라지 있죠. 하나 있고요. 낙지 있죠, 낙지 있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원산지가 1차 30, 2차 60, 100일 겁니다. 이거 3, 6, 100입니다. 그럼 1차니까 두 개니까 60만원만 때리면 됩니다. 이게 2차도 1차도 왔는데 문제는 자, 항태찜입니다. 맹태 안에 항태 뭡니까? 북어 말린 거는 제외한다. 그게 제외합니다. 말렸으니까. 그 다음에 오징어, 대게, 꽁치가 있습니다. 얘는 왜 나왔냐? 택 때문에 놓은 겁니다. 택. 그래서 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옮겨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지금 같이 다 놓은 거 문제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포시 대상이 있지만 또 이제 그 시행령에 수족관에 포시 대상이 있습니다. 수족관에 있는 고기도 수산물도 포시하는 거 그게 있습니다. 이제 가토로는 나중 문제고 이제 이 정도 있다고만 생각하십시오. 5조가 그만큼 중요한 파트입니다. 5조가 지금 5조가 하면 5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까고요. 포시해라. 그 다음에 가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집단 거시소는 음식점이니까 그 영수증 보관해라는 겁니다. 6개월 보관해라. 안 하면 20만원, 40만원, 80만원 가토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든지 기준 공동불응에 따라서 원산지 포시를 하겠는데 시행령을 보니까 대통령이 하고 이제 시행령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원료 기준이 있고 그리고 포시 대상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족관의 포시 대상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체계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5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어겼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 벌칙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벌칙은 없습니다. 가트로입니다. 가트로. 근데 벌칙은 옵니다. 구조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구조하고 이렇게 이제 14종 5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5조를 가지고는 가진금은 없습니다. 가진금은 왜? 6조와 6조 위에서 가진금 있잖아요. 위에서 가진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6조는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네, 163페이지죠. 맞죠? 중간에 6조입니다. 누구든지 다음에 각오는 하지 마라. 거짓 하지 말고 혼동하게 하지 말고 손상배경 하지 말고 혼합회가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지 마라. 그 다음에 조립 판매하는 사람도 역시 똑같이 하지 마라. 이게 이제 6조 1항 2항입니다. 3항은 그런 어떤 혼동의 기준은 위장 판매 범위는 공동불응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동불응이 두 분 나왔습니다. 아까도 공동불응이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 4조는 6조의 4항, 5항은 돈 있는 임대인이나 방송 채널자가 집을 빌려줬는데 방송 공간을 빌려준데 방송이라고 공간했는데 거기서 혼동을 하고 거짓으로 허위 포시를 하고 있더라. 알고 눈 감으면 돈 많은 사람이니까 1, 2, 400을 가트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가트로 때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6조 1항 2항은 어기면요 징역 벌금이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는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5조는 가트로 말고는 아직까지 벌금 징역이란 말이 안 나왔습니다. 14조로 들어가 보니까 구조 때문에 안 들어갈 거는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5조가 나중에 이제 구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있을 겁니다. 구조 14 15 16조가 한번 보실래요? 16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조는 삭제가 됐고요. 14조가까지는 6조를 어겼을 때 1차 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이 나오고 5년 내에 확정되는 10년 이하의 징역 1월 이상부터 해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 한다는 거 중죄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중과되죠. 이게 6조 1항 2항입니다. 그런데 16조 벌칙은 뭡니까? 9조 1항을 어겼을 때 9조 1항을 시정명령 판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만나가지고 에이 원산지 포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허위도가 하면 안 돼요. 뭐 5조를 어기든 6조를 어기든 간에. 그런데 공무명령을 쌩 깠어요. 깠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묻는다는 겁니다. 자 5조가 그래서 9조가 중요한 말인 자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9조 때문에 9조를 알아야만이 이 5조를 어겼을 때도 징역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하나 5조 6조를 어겼으면요 징역 내고 벌금 내고 공포명령 받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칙이 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산지 포시가. 작년에 농수산물법 LMO 유전자 변형에 관해서 거의 거짓으로 유전자 변형을 했다. 벌칙이 뭐냐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 작년 1차인가 나왔습니다. 2차인가. 근데 원산지는 안 나온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저도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관세법하고 원산분지법하고 관계도 같이 해주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6조 했고요. 그 다음 6조 2가 가진금입니다. 가진금은 구간이 있습니다. 3억을 초과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진금은 수산물 판매 영업자 있잖아요. 영업자 도매상 같은데, 그리고 이런 것들 도매상이 위반을 했습니다. 그 짓을. 그러면은 그 도매상을 영업정지를 시키죠. 영업정지를 시키면은 저같이 수산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를 못 먹습니다. 거기에 가름해가지고, 영업정지에 가름해가지고 부당하게 수익을 얻은 것을 국가에 환수시키면서 영업도 하고, 그리고 국민도 좋고 위인하고 국가도 세금을 거둬 좋은 제도가 새로운 가진금 제도입니다. 그 6조입니다. 그것도 올해 예상을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올해 예상이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다른 거는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4, 16조 벌칙까지 들어갔다가 바로 이제 지금 5조, 6조에다가 14조, 16조 벌칙까지 갔다가 지금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조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구조는 구조입니다. 1항입니다. 1항은요, 5조, 6조를 어겼습니다. 어긴 경우에 공무원이 행정제재를 합니다. 행정제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원산지 표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짓을 하면 안 돼요. 거짓 중에서도 사수하려고 딱 원산지를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 붙이려고 하는데 잡혔어요.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시정명령을 시키겠죠. 1호에 9조 1항 1호가 시정명령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번은 심하면은 그것을 판매 금지를 시킵니다. 단 판매 금지는 5조 3항 집단 급식소는 안 됩니다. 급식소는 제외입니다. 집단 급식소 판매 금지. 왜? 학생들 밥을 먹는 식당에 걸렸는데 인수증 보관 안 했어요. 그렇대서 밥 안 돼요. 문 닫아버리면 학생들 어디 가서 밥 사 먹습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조 1항 그게 보세요. 구조 1항 165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간세청장, 시도지사는 다 이게 이제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5조 6조를 위반하여 연차에 대해서 다음 각오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5조의 사망, 집단거주소 적으십시오. 집단거주소는 1호만 한정합니다. 시정명령만 포시, 이행, 변경, 삭제만 가능하지. 일반 농산물 가공품의 거래행위, 판매든 거래행위를 금지하면 학생들 밥 못 주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같습니다. 자, 구조 1항까지로 왔어요. 1호, 2호까지 왔는데 문제는 2호입니다. 1항, 구조 2항입니다. 2항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구분 제가 기억하고 연을 했습니다. 얘를 5조 6조를 어기가지고 구조 1항을 시정명령 행정제재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쌩갔어요. 어겼어요. 어긴 경우가 놀 거고, 또 하나는 5조 6조 시정명령이나 판매금지를 받았지만 특히 6조를 어겼습니다. 6조 거짓 포시를 어겼어요. 포시를 어긴 경우가 딱 나옵니다. 두 가지가. 경우 딱 다 볼게요. 구조 2항입니다. 농수산물 해수부 장관과 간세청장 시도시는 다음 각고의 자가 5조 6조 위반하여 농수산물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 2회 이상 포시하지 않는 거라. 자, 구조 1항을 행정제재를 어겼는데 2회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내일 모레 다시 올게요. 또한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는 자 구조 2항 1호가 있으면 1호가 들어가요. 2회 이상 어긴 경우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조 거짓 포시를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행정제재를 받았습니다. 얘는 바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포시하지 않거나 2회 이상입니다. 거짓으로 포시함에 따라 거짓은 6조죠. 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포한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포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행정제재를 시정명령이든 판매금지를 했지만 이걸 시정명령을 했으면 며칠 내에 시정을 했으면 확정이 되겠죠. 어긴 경우
구조 1항을 시생명령 확정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구조 2항이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럴 때 다음 사항이죠. 다음 각호의 물론 각호의 자가 뭐 농수산물 생산 가공하는 자, 출하 판매 목적 가공하는 자, 음식물 조리하는 자까지 다 있죠. 왜? 얘는 판매 금지는 못하지만 행정제재로 시정명령은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공포명령이라는 것이 갑니다. 공포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포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명령이 옵니다. 여기서 공포명령이 오면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유전자 변행 56조 이하 유전자 변행 공포명령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물론 공포명령을 하니까 사망이자 들어가겠죠. 자, 공포명령은 어떻게 한다 이거죠. 물론 다양하게 홈피를 때리십니다. 아까 이제 홈페이지에 때려주는 건 뭡니까? 농林수산물 장관, 해수부 장관, 가재청장, 도지사 많죠? 그죠? 벌써 4명이 들어갔어요. 가재청장 들어가는 건 수출에 관계되기 때문에 가재청 들어가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다양한 홈페이지 때문에 소비자 보험까지도 때립니다. 여기는. 소비자 보호원에도 홈피 때립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때려줍니다. 그만큼 이거 원산지 걸리면 작살나버립니다. 그 회사가. 공포명령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느냐? 사항 뭡니까? 또 교육도 받아야 되겠죠. 이제 다르면 교육 이수가 돼야 됩니다. 교육 이수는 원산지법상 500만원 알로 가토르지만 시행령이 뭡니까? 30, 60, 1차, 2차, 100 통지받고 30일 내에 교육을 안 받으면은 1차 위반 통지받고 교육 안 받으면 30만원, 2차 또 교육 안 받아도 60만원, 3차 100만원까지 또 가토르를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 교육까지 나왔어요. 또 하나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 16조로 이제 갑니다. 16조 벌칙으로 갑니다. 16조를 보세요. 자, 구조 1항을 어기가지고 구조 1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쌩 깠어요. 그럼 뭡니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린다는 겁니다. 결국 그때는 5조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제 아까 말대로 6조를 자체를 허위 포시로 했으면 아까 전에 14조 불칙이 먼저 적용되겠죠. 6조는. 그래서 구분이 여기도 80선은 여기도 지금 2차 문제하고 지금 5조 벌칙 체계, 6조 벌칙 체계, 9조 체계 이렇게 볼 문제가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5조를 어겼다 해가지고 아까 말대로 가트로가 됩니다. 가트로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뭡니까? 9조 1항에 대해서 어겼으면은 나중에 여기서 징역도 가능하다는 1년. 맞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5조는 그렇다는 거죠. 6조는 뭐지 됩니까? 일단 거짓이니까 14조에 따라가지고 위반했으면은 6조를 어겼으면은 14조에 따라가지고 7년이 떴고 10년이 떴고 징역을 벌금이 강화대가 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9조 1항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가능하죠. 행정제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3원 그것도 안 하면 공포명령도 가능하죠. 4 교육도 받아야죠. 그 다음 또 하나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6조의 2 가징금도 또 받잖아요. 6조의 2 이걸 넣었으니까 가징금도 때려줍니다. 5조 6조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만 먼저 가지고 있다가 하나하나 원산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은 5조 6조 6조 2 그 다음에 9조 그 다음에 14조 벌칙 그리고 16조 벌칙. 그럼 물론 양불구정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양불구정 같은 거는 그 사업자가 이제 김용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혜가 이제 사장인데 밑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 시켜놨더만 원산지를 그 일항실을 가지고 거시시라든지 혼동해가 된다든지 포시를 어겼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5조나 6조를 해가지고 벌금을 먹습니다. 물론 징역은 대신가 못 가니까 벌금을 만약에
오졸러기가 시정명령을 안 했으면 벌금 1천만 원 이하니까 1천만 원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나 김용해도 1천만 원 먹는 게 양벌구정입니다. 벌금은 사업자도 같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양벌구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7조 아닌가? 아 17조네. 양벌구정입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트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가트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 천천히 그거는 하시면 됩니다. 자, 원산지 포시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이제 이 정도 와가지고 강의 듣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할 거니까, 그럼 5조, 6조, 9조, 14조, 15조, 15조 사라졌고 16조, 그 다음에 양벌구조 17조. 이 체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데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계속 보고 고민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법입니다. 자, 원산지 법 체계입니다. 원산지 포시 체계입니다. 법 체계입니다. 물론 간세법 할 때 지금 유튜브에 간세법 5회하고 6회를 지금 올릴 겁니다. 5회는 했고 6회는 사라져가지고 다시 찍었는데 이때 원산지 포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법 체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17년 6월인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입니다. 이거 2017년 6월에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된 겁니다. 이게 지금 원산지법 3조입니다. 농산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포시는 3조 구정에 따라 가지고 특별법입니다. 다른 공산품 그 얘기입니다. 3조 맞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원산지 포시에 관해 가지고 원산지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관계돼 가지고 간세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몇 조인데? 3조 맞잖아. 3조의 특별법이잖아. 3조 맞지? 네, 3조에 있습니다. 그 적어놔십시오. 2017년도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법이 제정된 게 2017년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2017년 6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 간세법 책에 강의할 때 있는데 그거 하고. 자, 그러면 원산지는 유통 이력도 있지만 원산지 포시도 있고 수산물 이력제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간세청 생각에서는 간세청이 앞서야 될 것 같는데, 원래 처음에 원산지 포시에 관계돼 가지고 제안했는데 부서가 간세청이랍니다. 근데 간세청에서 위에 직원들이 인식을 못 해가지고 산업자원부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보면은 대무역법을 여기서 대무역법에서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물론 시행령도 있고 고시도 있겠죠. 그래서 대무역법에 원산지 관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장입니다. 우리는 간세청은 뭐냐? 자, 대무역법에 따라서 간세청은 뭐냐? 그럼 대무역법에 따라서 위임이 되어가지고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어떤 이런 구정들의 관계가 될 것이고, 또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됐을 때 간세청이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단속 구정이 그 대무역법에 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간세청 수입자 할 때 간세청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강력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시,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강주, 그 다음에 대전, 이게 강력시입니다. 이게 시도지사랍니다. 이 사람들이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는 거는 아까 전에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은 농림축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간세청, 시도지사 이렇게 노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관계돼서는 얘 대무역법보다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수산물 유통법을 보던 뭘로 보더라도 간세청에 대한 어떤 그런 용어가 잘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수산물 유통법에는 특별법이라는 구성은 없지만 이런 흐름이 있지 않나, 예전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아까 말한 단속을 한다. 누가 합니까? 농림축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가세청장, 그리고 시도지사, 간제청입니다. 청장이 아닙니다. 청장은 사람이고 청은 행정기관의 행정청입니다. 간제청은 하고 시도지사, 박원순 시장이 아니고 박원순이 아니고 서울시가 단속기관입니다. 4개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토를 때릴 수도 있고 가신금을 때릴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흘러가시면 됩니다. 모든 법에 대해서. 저기 도시 광역인데 그 네. 세종시도 들어간다. 세종시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제주도. 그럼 맞다. 네. 제주도 특별자치도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도 있고 세종시도 별도로 있습니다. 맞아. 여기까지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강력시는 아닌데 들어갈 거라고. 네,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하여튼 원산지부 1위가 일단 그 체계하고 그 간시법 5회하고 6회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가지고 저거 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